안녕하세요. 고릴라TV 김홍일 PD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요즘에 로봇 관련주가 되게 등락이 심했잖아요. 네. 협동 로봇 쪽에서 지금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T-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이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네, 뉴로메카도 이런 쪽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로봇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어떻게 로봇으로만 이제 국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제조 현장에서 이제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것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싱에 대해서 사업들을 보면 영위하고 있고요. 네. 그 실제로 협동 로봇은 이제 익히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느 특정 공간에서 업무 작업들을 하는데 제 옆에 이제 로봇이 저와 함께 이제 손발 맞추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거 내릴 때, 네. 그죠? 로봇은 이제 커피를 이제 내려주면 그걸 이제 누군가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인데 뭔가 좀 업무적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형태를 대부분 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기업들이 가장 대표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 제가 볼 때 다크호스로 떠오를 만한 기업이 뉴로메카입니다. 네. 제가 대표이사님하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사업적으로 진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사실 대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뛰어야 그 회사 잘 됩니다. 네. 그때 제가 인터뷰한 날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들어왔던 그 찰나에 사실 시간 내주셔가지고 진행했던 건데, 그만큼 지금 해외, 국내 할 거 없이 열심히 지금 대표회사님이 영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크로스 리서치도 대표님 되게 열심히 탐방을 뛰시잖아요. 네, 저희도 사실은 뭐 저희 연구원분 계시지만 예,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직접 운전해서 탐방 가고 그 다음에 보고서 다 써야 되고 그래야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CEO 인터뷰 같은 건 크로스 리서치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뉴로메카가 굉장히 핫한 기업이라 그런지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뭐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그런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들어와 주세요. 네. 그러면 리포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60% 가까이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장 평균 어떤 성장률보다도 뉴로메카만 놓고 볼 때는 좀 약간 더 앞서고 있죠. 인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협동 로봇이고요. 요게 이제 좀 더 커지면은 산업용 로봇이 되는 거죠.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바퀴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모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도 많은 걸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로봇 한 개 제품을 판매했을 때 단가가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커피 프랜차이즈점 또는 뭐 치킨 프랜차이즈점 이 자영업자분들, 사장님들이 이 로봇을 도입하셔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거든요. 도입한 다음에 장사가 잘 돼서 충분히 뭐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사실 이 장사라고 하는 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뉴로메카가 지금 요 라스라고 해서 일종의 구독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도입한 다음에 일정 정도 쓴 만큼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 그러다가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반납하면 되는 거죠. 렌탈처럼. IT에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쪽에 사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략 큰 금액을 구매할 수 있는 뭐 고객군들은 구매해서 가겠는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매출 이익을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가 F&B 분야에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데 뭐 커피숍이나 뭐 치킨 그런 쪽에서 많이 좀 들어갔었겠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 교촌치킨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여기 이제 고객사가 교촌치킨. 피자는 뭐 굿피자. 굿피자. 네, 이런 쪽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들어갔다고 해도 대부분이 요 레퍼런스, 우리 요거 납품했다, 요런 어떤 실적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쌓고 있는 단계들이고, 뭐 일부 프랜차이즈점 중에서 뭐 커피에 반하다 이런 쪽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 프랜차이즈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스타벅스 수도권에 한 900개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뭐 협동 로봇 들어가서 로봇이 커피를 내린다.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뭐 여러 산업군에서 쓰일 수 있는 게 협동 로봇이고요. 동사가 단순히 요 F&B 시장에만 집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어디 더 집중을 하고 있냐면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들 인력난이 심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 자동화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시설 투자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 로봇이 들어가면 분명히 생산성은 높아질 건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투자 수익이 빨라질 건데,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 F&B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세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싼 로봇을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그래도 이 개인들보다는 좀 더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F&B는 그 실제로 기사를 내거나 마케팅하기에 적합한 그런.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진짜 이름 모를 중소기업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제조업에 이 공정 자동화 솔루션들이 들어간다, 협동 로봇이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 이들 기업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최근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원래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는 그 신약 만드는 실험실들이 있죠. 네. 여기도 생각보다는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 공정 이런 쪽에서 협동 로봇이 들어가면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동사가 또 나름대로 국책과제도 진행하는데 우주산업 쪽에 누리호 3차죠. 3차 발사 성공적으로 성공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일부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 생각보다 우주에 그 쓰레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분리가 되면서 이것저것 네네네. 것도 있고 뭐 운석이나 이런 파편들이 사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결국 수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로봇 팔 형태로 만들어서 요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획을 하는, 네, 이런 것들 지금 국책과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하기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진행하면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에 아직도 4번을 더 쌓아 올립니다. 네. 그러면 대략 27년까지 쌓아 올린다는 건데, 그렇지. 대체로 이게 잘 만들어지면은 뭐 26년도, 27년도 쌓아 올리는 누리호에는 이런 것들이 또 탑재가 될 수 있는 들어갈 거죠. 수가 있게. 그러면 뉴로메카는 지금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뭐 중국, 베트남의 범인이 기존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으로 치고 단일 시장으로 봤을 때 로봇 시장으로는 미국이 제일 크죠. 네. 뉴로메카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로봇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지금 타겟으로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가 싼 그런 국가보다는 비싼 국가에서 그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사실 아주 장기적으로 원하는 게 있죠. 잃어버렸던 그 제조 이걸 다시 귀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짓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사람이 일하는 로봇 그 공장은 아니에요. 대부분 자동화 될 수 있는 형태죠. 네. 그래서 지금 22년도엔 지사를 설립했었는데 이제 5월달 정도 아마 뉴스가 또 나왔을 건데 법인으로 지금 전환시켜서 설립을 했고요. 이거 영업법인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쇼룸까지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부 이제 데모 장비 같은 것들 다 세팅돼가지고 고객분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로봇 좀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기능 설명도 하고 이런 거죠. 뭐 예시를 들면은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런 그렇죠. 예. 모델하우스 똑같습니다. 예. 딱 제품들 갖다 놓고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쓰일 수 있다. 스펙은 이렇다. 이런 것들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 쇼를 만들어서 이제 아마 영업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매출은 늘어나는 거고요. 뭐 영업은 어떻게든 따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또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동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포항으로 이전을 할 것 같아요. 본사랑 뭐 대규모 공장들, 그러면은 여기에 협동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스토리는 그런 거죠. 아직은 매출이 좀 작은데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이 언제쯤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뭐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올해는 목표가 매출액 240억,
영업이익은 제가 한 1억 7천으로 추정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BEP, 손익분기점 넘기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요. 로봇 기업들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이익이 나느냐 보는 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요거. 요 매출액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예요. 네. 얼마 매출액이 나오냐면 750억 정도 나와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한 5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출액이 얼추 올해 그 추정치가 비슷해요. 한 200억대 초중반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대략 시장 점유율로 보면 글로벌적으로 한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순위로 봤을 때는 글로벌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 업체들 매출액이 얼마나 여기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겠다. 결국 매출액이 올라오면 그 밑에 단의 원가랑 뭐 판관비 이런 것들 다 이제 빼고 나면 이익은 남는 이제 시점들이 오는 건데 네. 매출액만 지금으로서는 잘 올라와 주면 이익을 내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의 성장률을 잘 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사의 목표 주가 4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목표 주가를 이제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엔 제가 아마 그 수익성이 있는 기업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PER을 많이 말씀드렸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적자 기업들은 PER을 구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루닛 같은 경우는 AI로 굉장히 그 의료 현장에서 그렇죠.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당장은 투자할 곳이 많아가지고 흑자는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1조 원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매출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동서도 앞서 제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지만 매년 지금 거의 뭐 60% 이상 매출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매출의 성장률을 봐야 된다. 그래서 동일 업종의 유사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3년 뒤에 추정 PSR로 제가 구했어요.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유사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025년도 추정 PSR 33배에다가 할인을 제가 적용을 시켰어요. 왜 할인 적용을 시켰냐면 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대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몇 로봇 기업들 말씀드렸죠. 네네.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IPO 준비 작업 중이죠. 중이죠. 네.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하기 좀 무리가 있어요. 네. 매출액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몇 로봇 관련된 부품, 뭐 SPG, 그렇죠. 뭐 제우스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저도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이제 평가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더 낫다 이런 평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할인을 적용을 시켰는데 그럼 뭐 뉴런메카가 엄청 뭐 떨어지는 거냐?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차이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 로봇 그 육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서 갈릴 거냐면은 세일즈예요, 세일즈. 세일즈. 그러니까 얼마나 고객을 많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매출액 성장을 중요하다고 얘기 드린 게 그 시장 점유율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점이면 하나 거기 잡든지 그 중소 이제 공장이면은 그런데 하나 잡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PSR로 구했고 목표 주가는 한 49,000원 제시해 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매출액 성장률 봐서 좀 목표 주가도 상향 뭐 조정은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성장도 굉장히 관점적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한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군들이 중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뉴로메카도 그런 있냐?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익히 뭐 언론보다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포스코 쪽에서 이제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고 있을까? 아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대표이사님이 이제 출신이 포스텍 포항공대 출신입니다. 네. 뉴로메카의 사실 근본적 뿌리가 포스텍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연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이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사로부터 투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는데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는 언젠가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고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쪽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모든 로봇 기업들이 다 동일한 겁니다. 절대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 사업은. 그렇죠. 왜냐면
어느 특정 그룹사나 그 기업들이 다 고객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업무적으로 대기업과의 협업 이런 걸 봤을 때도 지금 포스코 또 하나도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 가능성은 포스코 쪽에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도 제가 볼 때는 뭐 전략적 투자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백스가 이번에 그 2차 전지 쪽 물류자동화 잠비 들어가면서 굉장히 시장 주목 크게 받았잖아요. 네. 포스코 그룹주와 연관이 돼 있다면 시장에서 그런 부분도 또 주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뭐 구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사 내에서 이제 포스코 DX죠. 이름 바꿔서 그쪽하고 지금 이야기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재모 대표님과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